안녕하세요. 마켓 이막일장 김보선입니다. 이번 한 주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궁금해하시는 점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또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미국 금리 동결이라는 빅 이벤트가 종료된 가운데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를 안고 일제히 1% 넘게 하락했습니다. 금리 동결이라는 그 결과 자체보다는 동결의 배경과 이유에 주목한 결과였겠죠. 하루 사이에 국제 유가도 4.7% 급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우리 시장 월요일장에 그대로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양시장 오늘 하락 출발한 가운데 코스피가 1968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686선에서 밀려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닷새 만에 하락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970선 출발한 가운데 저점을 조금 낮춘 상황이고요. 다만 9시 반 구간의 저점보다는 조금 저점을 조금 낮추려고 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자세한 10시 구간의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오늘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파란 나라를 보셨습니까? 라는 의문이 생각나는데요. 동요 속에 나오는 파란 나라는 꿈과 희망이 가득하지만 증시 속의 파란 나라는 이 실망과 공포가 가득합니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에 금리 동결을 하면서 우리 증시 불꽃쇼를 보여줬다면 이제는 그 불꽃이 사그라들고 오늘 장에는 다소 서늘한 기운이 시장을 감돌고 있는데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 분위기부터 보겠습니다. 5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 나옵니다. 오늘 낙폭도 비교적 크게 나오는데요. 현재 상황은 1% 넘게 밀립니다. 1.44% 정도, 1.4%가량의 약세 흐름 나타내면서 현재 지수는 1967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현재 양시장에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는 현재 개장한 지 1시간 조금 넘은 시간인데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매물 출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934억 원의 매도 우위, 기관은 약 3분의 1 정도의 물량인데요. 323억 원 정도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1,150억 원의 매수 우위 보여주면서 오늘장 외국인 기관의 매도 물량을 받아내는데 사실은 약간 역부족입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 보겠습니다. 앞서서 파란 나라라는 단어로 오늘 우리 증시를 좀 표현해 봤는데요. 업종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업종 하락이고요. 특히나 낙폭이 가장 깊은 쪽이 전기전자 쪽입니다. 2.23%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피 지수 상승 전환을 만들고 내고 또 고점을 높일 수 있었던 원인 바로 삼성전자의 강세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의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하면서 현재 이 전기전자 업종 지수뿐만 아니라 코스피 지수 전반적으로 부진합니다. 철강금속 쪽도 2%대 약세, 증권, 화학, 제조 순으로 2% 안팎의 비교적 깊게 낙폭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도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들도 예외는 아닌데요. 파란불 일색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조그만한 차이를 좀 보자면은 IT 쪽은 지수 대비, 시장 대비 부진합니다. 반면에 자동차 쪽은 마이너스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 대비로는 양호한데요. 쭉 보시면은 일단은 전반적으로 파란불입니다. 상승하는 종목이 단 한 개도 없고요. IT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2%대의 고른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1% 안팎으로 밀린 것 대비했을 때 IT주들의 좀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동차주들 보겠습니다. 현대차 0.6% 정도의 약세, 기아차 1.91%, 현대모비스는 현재 약보합권으로 시장 대비 선전 중입니다. 자동차 3인방이 이렇게 시장 대비로는 그래도 좀 선전할 수 있었던 원인,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을 체크해 봐야 될 텐데요. 오늘 장에서 원달러 환율 4거래일 만에 다시금 방향을 바꿉니다. 급반등으로 돌아섰고요. 그동안에 빠르게 빠진 만큼 반등도 빠르게 나옵니다. 오늘 10원 이상의 급등 나타내면서 1170원 선을 회복하고 있는데요. 1172원 부근에서 움직임 나타냅니다. 아무래도 좀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자동차주에는 호재일 수밖에 없고요. 뿐만 아니라 어제 이 주요 지상파 뉴스들 좀 확인하신 분들은 이 폭스바겐과 관련된 대규모 리콜 내용을 접하셨을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국내 자동차 업계에도 직간접적으로의 어느 정도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라는 분석까지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더라도 캔들도 현재 현대차만 좀 양봉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물산도 아주 소폭의 양봉 흐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과연 증권가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을까요? 스튜디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증권사 리포트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현대차입니다. 네,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증권사들이 현대차의 유럽 주요 사업장을 방문을 했는데요. 이 사업장을 방문한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이 현대차의 생산 능력이 올해와 내년에 크게 확대될 거다 내다봤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리포트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네, 미래에셋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유럽 사업장 방문 후기라 헤드라인 잡았고요. 투자 의견 매수 유지, 목표 주가 18만 원에 유지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현대차 유럽 생산과 판매 법인 방문을 했는데 성장이 재개될 거라 예상을 했고요. 또 현대차 유럽 법인 방문을 하면서 신형 투싼 초기 반응이 양호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향후 현대차의 서유럽 판매가 호조를 이룰 거라 판단을 했는데요. 그동안의 부진을 떨치고 올해 신형 i20와 또 SUV 모델들이 선전해 7%의 성장 목표를 달성할 거라 예측했습니다. 네, 그럼 서유럽에서의 시장 점유율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2008년 1.9%에 불과했던 현대차 서유럽 시장 점유율은 2012년에 3.5%까지 급성장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후 시장 경쟁이 치열해져 2014년에는 3.3%까지 하락했는데요. 올해는 신형 i20와 또 SUV 모델들의 판매 확대로 8월 누적 3.3%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거라 전망했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KDB 대우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유럽 사업장 방문기, 회복되는 시장, 강화되는 위상이라 헤드라인 잡았고요.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체코 공장이 하반기부터 신형 투싼을 생산을 하는 것을 본격화한다고 했고요. 또 체계적인 대응으로 강화되고 있는 브랜드 인지도가 긍정적이라 판단을 했습니다. 체코 공장은 기아차 슬로바키아 공장에 이어서 현대차 그룹에서 동유럽의 두 번째로 일관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요. 신형 투싼 생산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럼 투싼 사진 살펴보시죠. 네, 가장 왼쪽이 투싼의 신형 모델인데요. 6월 만대에 이어서 8월에 14,000대 이상의 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유럽에서의 초기 긍정적인 반응과 또 현재의 생산 추이를 감안할 때 연간 10만 대를 충분히 상회하는 출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KB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네, 현대차 N 세계 자동차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 것 헤드라인 잡았고요.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N 브랜드를 공개를 했는데 이 N 브랜드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N 브랜드의 N은 이 현대차의 고성능 라인 서브 브랜드인데요. 이는 BMW의 M, 벤츠의 AMG와 유사한 컨셉으로 주행 성능을 중심으로 모터스포츠에서 럭셔리 브랜드와 경쟁하겠다는 현대차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럼 N 브랜드의 차량 모델 함께 보시죠. 네, 현대차의 M 브랜드는 상업적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는데요. 소수의 브랜드가 과점하고 있는 이 세계 고성능 양산차 시장에 새로운 도전자로 진입해서 이 시장 구도에 변화를 주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B투자증권은 M 브랜드가 아닌 M이나 AMG 대비 높은 가성비를 내게 될 것으로 봤는데요. 이 M 브랜드가 성공한다면 현대차는 굳이 프리미엄 브랜드의 신규 론칭이나 M&A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현대차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0.91% 떨어진 16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 손현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스튜디오에서 이 국제 유가와 관련된 오프닝을 좀 들으셨죠? 국제 유가가 5%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 영향이 국내 증시에서도 고스란히 포착되고 있습니다. 물류주들의 강세, 반면에 화학주들의 약세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물류주들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약한 종목들, 하락 종목이 우세한 가운데 빨간 종목을 좀 묶어보면은요, 이 물류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항공주들부터 보겠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나란히 1%대 2% 가까운 상승이고요. 저가항공사 티웨이홀딩스, AK홀딩스 흐름 양호합니다.
그 밖에 해운주 가운데 흥하해운의 강세가 상당히 좀 돋보이는데요. 오늘 8%대 강한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CJ 대한통운과 동양고속, 천일고속 나란히 플러스권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유주 그리고 순수화학주 함께 묶어봤습니다. 정유주 3인방도 1에서 2%대의 고르게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화학주들 같은 경우도 대체로 2%가량의 하락 흐름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에 3% 가깝게 올랐었죠. 오늘장 다시금 방향을 바꾸면서 하락 전환입니다. 하지만 낙폭은 유가증권 시장 대비로는 양호하고요. 현재는 680선대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0.4%대 조정입니다. 687.41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분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일에 좀 급등 흐름이 있었는데요.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이 밴드를 보시면은요. 680선에서 굉장히 좁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점이 683포인트, 고점도 688선으로 5포인트 정도의 좁은 박스권 내에서의 등락이 거듭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9시 후반 구간부터는 낙폭을 서서히 줄이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동일합니다.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고요. 역시나 외국인이 조금 더 강하게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114억 원, 그리고 기관은 꾸준히 매물을 출하하면서 62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강하게 삽니다. 현재 개인의 매수폭이 280억 원까지 264억 원으로 현재 좀 크게 증가해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테마가 있는데요. 바로 CCTV입니다. 이 상반기에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다소 불미스러운 사고들이 이어지면서 어린이집의 CCTV 의무화 설치가 추진이 됐었죠. 그리고 이 시행령이 지난 19일 토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신규로 어린이집 허가를 받을 때는요. CCTV가 꼭 설치돼 있어야만 하고요. 기존의 CCTV가 없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유예기간을 3개월 정도 뒀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부각되면서 오늘 CCTV 관련주들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쭉 보시면은 ITX 시큐리티가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경봉은 오늘 장중에 VI 별동이 됐었는데요. 현재까지 20% 정도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코콤과 코맥스도 함께 묶어볼 수 있습니다. 4에서 6%대 동반 강세 흐름 오늘장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럼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섹터도 보겠습니다. 핀테크 그리고 중국 개별 모멘텀 관련주인데요. 먼저 핀테크입니다. 지난주 후반에는 너나 할 것 없이 흥분에 가득 차서 급등을 했다면 오늘 장에서는 이제는 조금씩 핀테크와 관련해서 이성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변동성 확대되고 옥석 가리기 활발해지는데요. 종목들 보시면은 일제히 빨간불을 켰던 지난주 금요일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점 느끼실 겁니다. 일단은 나이스 그룹주들부터 보겠습니다. 위에 한국전자금융부터 나이스 평가 종목까지가 나이스 그룹주인데요. 이 가운데 플러스권 유지되는 종목은 나이스 DNB 그리고 나이스 평가 정보입니다. 나이스 DNB는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나머지 한국전자금융, 나이스 정보통신 그리고 지주사 나이스는 장중에 하락 전환됐습니다. 그 밖에 한국모모라고 출발하는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을 했었는데요. 오늘장은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조금씩 차별화 나옵니다. 한국정보인증은 3% 정도의 상승 흐름이지만 한국정보통신은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그 밖에 종목군 보겠습니다. SGA는 정보 보안 쪽하고 묶을 수 있는 종목인데요. 상한가 안착했고요. 라온시큐어도 빠르게 호가가 좀 바뀌는 종목입니다. 이 삼성페이와 관련돼서 IT 부품 관련된 업체죠. 아모텍, 한솔테크닉스 이쪽은 여전히 2에서 3%대 플러스권 유지되고 있고요. 이그젝스, EMW, 로지시스, 한국정보공학은 오늘장에서도 견조한 흐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개별 모멘텀 관련주 보겠습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건 안 받건 무풍지대인데요. 오늘도 강합니다. 쭉 보시면은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쌍방울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장도 상한가 근처까지 오르는 흐름이고요. 현재 26%대 급등입니다. 최대 주주인 광림도 12%대 동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NTP아나 한양 하이타오도 이 중국과 관련된 내용을 최근에 내놓은 업체들입니다. 중국에서 화장품 사업을 벌이고 있고요. NTP아가 현재 상한가 안착했고 한양 하이타오도 21%대 급등입니다. 그리고 뉴프라이드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중국
결국 현지에서 면세점 사업을 벌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거의 폭등을 했습니다. 오늘 장도 상승 랠리는 이어지는데요. 뉴프라이드 22%대 급등이고요. 동반해서 오르는 EID 같은 경우는 장중에 마이너스권이었다가 현재 상승 전환돼서 4%대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 오르기는 오르지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호가 그리고 시세도 빠르게 바뀌는 만큼 변동성에는 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선물 12월물 지수 확인합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237선 부근, 오늘 선물 쪽에 상당히 좀 깊게 빠집니다. 현물 쪽보다는 낙폭이 더 크게 나오고요. 1.8% 이상 밀리면서 오늘 장에서 240선 밑도입니다.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선물 쪽에서는 개인의 포지션 현재 매도로 바닥을 잡습니다. 개인은 오늘 현물 쪽은 사고요. 선물은 매도입니다. 외국인은 현선물 동반 매도 470계약 정도의 매도 우위고요. 기관은 현재 매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760계약 포착됩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대 시장 상황이었습니다.